손흥민과 메시의 맞대결, 이 역사적인 경기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신청 링크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정효 감독이 취임식 인터뷰에서 첼시의 경기를 유럽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다. 그리고 첼시의 축구를 본인의 축구 철학과 비슷하기 때문에 수원에서 구현해내보고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마레스카 감독이 이정효 감독이 유럽에서 경기를 보고 온 이후에 경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봤었던 이 에버튼전이 최근 7경기에서 유일하게 이겼었던 리그 경기였습니다. 첼시가 최근 7경기에서 이정효 감독이 봤었던 이 1승을 제외하면 4무 2패, 아주 안 좋은 성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정효 감독이 그렇다면 첼시의 어떤 점을 좋아했을지 추측을 해보면 가장 먼저 수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정효 감독이 수비적인 부분을 첼시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최후방 수비 라인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리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수비적인 팀이든 공격적인 팀이든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앞쪽에 있는 이제 공격수들도 상대방을 전방에서 달려들면서 압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서 수비 블럭을 먼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드 블럭 즈음에 수비 라인이 올라와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격수들도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수비 블럭 자체가 상당히 올라간 지역에서 촘촘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좌우 간격도 좁혀주면서 상하로도 좁지만 좌우로도 좁혀진 아주 촘촘한 수비 블럭을 가운데 공간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정효 감독이 봤었던 그 첼시와 에버튼 경기가, 첼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버튼보다 조금 더 주도하는 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려드는 압박은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저런 식으로 수비를 했었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모예스 감독의 에버튼 하면 완전히 내려앉을 것 같은데 에버튼도 내려앉지 않고 저 정도의 라인을 유지하면서 수비하다가 끊어내면 바로 빠르게 역습을 가져가는, 아무래도 수비를 하는 지점 자체가 중원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끊어내면 바로 역습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여러 팀들, 대표적으로 뭐 첼시도 있겠지만 아스톤 빌라가 이러한 축구를 너무나 잘하고요. 아스날도 이러한 방식으로 수비를 할 때가 많고, 여기에 더해서 맨시티조차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시즌에 전술을 수정을 하면서 점유하고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빼앗아오는 축구에서 어느 정도 라인을 구축해놓고 빼앗은 다음에 바로 역습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했었던 모든 시즌 중에서 역습으로 득점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시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버튼전에서 첼시가 재밌었던 게, 에버튼의 수비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도 첼시의 공격수들이 달려들면서 이제 압박을 시작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서 수비 블럭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의 수비가 수비 블럭 근처에 오는 순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패스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골키퍼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골키퍼가 튀어나와서 볼을 먼저 가져가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안쪽 공간을 거쳐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볼이 가장 후방에서 전방으로 넘어가려면 롱패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롱패스가 되면 아무래도 이 공간으로 빠르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골키퍼가 나오는 타이밍보다 볼이 먼저 이 공간으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패스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있는 공격수는 그러면 좁은 공간에 뭉쳐있다 보니까 가운데 공간에서 패스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고요. 그렇다면 공격수가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겠죠. 그러면 물러서게 만든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볼을 잡을 때, 이때 다시금 수비가 빨리 올라오면서 공격수와의 이 라인 컨트롤 싸움,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을 최후방에서 계속 싸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수비가 순간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고, 그러면 이제 패스를 주는 선수도 패스를 주지 못하고 멈칫거릴 때, 그때 압박이 들어가는 형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축구를 가장 잘하는 이제 아스톤 빌라의 축구를 봤을 때, 아스톤 빌라가 이렇게 4명의 수비와 4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최전방에 2명, 4-4-2 형태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수비 라인이 꽤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공격수들은 내려가 있고, 그리고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공간에서 굉장히 촘촘한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스톤 빌라와 첼시의 경기였는데, 첼시가 기본적으로는 이 안쪽 공간으로 패스를 주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서 측면으로 볼을 돌리죠. 이제 아무래도 비교적 가운데 공간으로 측면에 있는 선수들도 들어가서 수비 블럭을 만들기 때문에 측면 공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측면에서 볼을 잡습니다. 근데 볼을 잡자마자 앞을 바라봤을 때 이때 최전방 공격수가 달려들어가려고 해요.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라인을 컨트롤하면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볼을 잡은 선수가 앞쪽으로 찔러주면 분명히 뒷공간이 보이는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수비가 라인을 컨트롤하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드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지만 패스를 주지 못하고 멈칫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스톤 빌라의 수비 라인이 여전히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는 또 주기가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볼을 잡았던 쿠쿠렐라가 뒷공간으로도 주지 못하고 가운데로도 주지 못하는, 그래서 공격이 늦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정효 감독이 보고 왔었던 이 에버튼전도 에버튼의 이제 수비수가 이제 골킥을 시작하는 장면이었는데 골키퍼가 센터백에게 패스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첼시의 선수들이 심지어 경기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들어가서 체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슬금슬금 내려가요. 그러면서 뒤에 수비 라인과 간격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버튼의 수비수가 계속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 에버튼의 수비수가 높은 지역까지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여기서 첼시의 선수들은 수비 블럭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찰로바예요. 올라와서 수비수가 간격을 좁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에버튼이 패스를 넣어줬을 때 첼시의 수비 블럭이 수비 라인은 꽤나 올라와 있고요. 미들 라인과 공격 라인도 촘촘하게 이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거나 공격을 진행할 때 공간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에버튼도 마찬가지예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첼시와의 경기니까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역습을 많이 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첼시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뒤로 슬금슬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첼시의 수비수가 볼을 끌고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올라가는 순간 하프라인을 넘어서 심지어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볼을 끌고 올라왔는데 에버튼의 미드필더들이 끌려 나오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반대로 수비 라인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간격 사이에 첼시의 공격수들이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까지 볼을 끌고 올라왔지만 주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 공간으로 무리하게 패스를 줬다가 끊기면 끊기는 위치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에버튼이 바로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찬스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비 라인은 올라가고 공격수들은 조금 더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전방 압박을 90분 내내 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조직적인 수비 블럭을 미드 블럭에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비를 끝낸 이후에 빠르게 역습하는 이런 과정을 인상 깊게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좌우로도 많은 선수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상하로도 굉장히 좁혀 있는 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여기서 가운데 공간으로는 상대도 패스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점프해서 뒤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키퍼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열리는 공간이 좌우 측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이런 이제 수비 블럭을 무너뜨릴 때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먼저 돌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수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선수들이 얼마나 재빨리 튀어나가느냐. 그래서 이 측면 자원들의 기동력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쿠쿠렐라의 이 기동력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측면으로 순간적으로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이 이제 비로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침투에 들어가는 공격수들이 늘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을 또 메우기 위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내려와서 이 공간을 커버해주는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도 첼시의 수비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스톤 빌라라던가 아스날 여러 이제 팀들이 이러한 수비 구조를 가져갈 때 중요시 생각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측면 공간을 어느 정도는 좀 내준다고 하더라도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 수비 블럭이 모두 이제 간격을 좁힌 상태다 보니까 이 수비 블럭이 그대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측면에는 공간을 좀 내주지만 이 측면에서의 공간이 컷백이나 크로스 형태로 올라왔을 때 박스 안의 숫자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를 허용해도 가운데 지역에서 우리가 걷어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형태 때문에 아스톤 빌라라던가 첼시가 생각보다는 크로스를 허용하는 비율이 또 많은 팀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도 첼시가 수비 블럭을 중앙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고 있죠. 수비 블럭이 전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좌우 측면도 가운데로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버튼이 가운데 공간이 너무 빡빡하니까 측면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이제 볼을 잡는 선수가 뛰어나가요. 여기서. 근데 그 순간 가운데로 들어가 있었던 쿠쿠렐라가 빨리 달려가서 요 싸움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달려나가면서 여기서 결국에는 크로스를 방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빨리 안쪽에 있던 선수가 튀어나가면서 이 공간을 커버하는 거,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첼시가 수비를 할 때 여기서도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지만 가운데로 이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측면 자원들도.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측면 공격수가 내려가서 상대 공격수를 잡아주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많은데, 첼시는 공격수도 안쪽으로, 풀백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공간을 아주 좁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버튼이 올라오는 이제 오브라이언 풀백이 편안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는 요 상황이 왔을 때 첼시의 선수들이 그대로 박스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컵백이 올라오는, 크로스가 올라오는 각도를 막고 이 안쪽에서 걷어내겠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첼시가 이렇게 4-4-2의 형태로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버튼의 이제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도 여기까지 압박을 안 합니다. 이 안쪽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안쪽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편안하게 볼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패스를 이 안쪽에서 볼을 받을 때 수비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간격을 좁혀주고요. 여기서 볼을 제대로 잡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또 포인트는 왼쪽 풀백인 쿠쿠렐라가 여기서 중계화면에 안 보이지만 이제 에버튼의 풀백이 이 공간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측면으로 쏠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으로 에버튼의 선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 엔소 페란데스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가서 이 공간을 또 커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비할 때 보면 이렇게 5명의 수비가 될 때도 있는 거겠죠. 미드필더가 한 명 내려가고 풀백이 끌려 나가는 순간 이 공간을 좀 커버해주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하나 내려오면서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또 유지해주는 뭐 이런 아주 조직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정효 감독이 이제 경기를 보고 왔다고 알려진 뭐 첼시와 에버튼,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시티, 토트넘과 리버풀, 사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수비 블럭을 거의 대부분 만들고 있었던 그런 경기들이거든요. 물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가 있는 수비 블럭을 많이 만들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수원에서도 수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라인을 끌어올리는, 대신에 이제 전방으로 달려드는 것보다는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다가 끊어서 바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요런 이제 공격 전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모든 선수가 이제 10명의 필드 플레이어, 골키퍼까지 한 몸이 되어서 수비 블럭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제 볼이 위치한 지역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훈련 과정에 이정효 감독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다들 이런 식으로 수비를 했을 때 과연 수비 블럭을 어떻게 깨느냐, 요것도 포인트잖아요. 근데 에버튼이 이날 경기에서 첼시처럼 이러한 수비 방식을 썼어요. 최전방에 있는 투톱도 내려가 있고, 그리고 좌우 측면도 어느 정도 내주고 수비 라인은 올라와서 촘촘한 수비 블럭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도 이정효 감독의 형태와 첼시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첼시의 전 감독 마레스카 감독이 첼시에 온 다음에 시도했던 전형 자체가 공격적인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리스 제임스가 미드필더로 나오는 이런 날이었는데, 여기서 엔소 페란데스가 공격할 때는 한 칸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파머와 함께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귀스토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리스 제임스가 약간 왼쪽으로 움직여줘요. 그러면서 귀스토와 리스 제임스가 2명의 이제 미드필더가 되고요. 이때 쿠쿠렐라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카이세도와 포파나 이렇게 백스리가 되는 거죠. 이때 좌우 측면에는 네투와
가르나초가 좌우 측면을 넓게 쓰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3-2-4-1의 구조를 마레스카 감독이 정말 꾸준하게 만드는 감독이거든요. 예를 들어 에버튼전 같은 경우에는 리스 제임스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경기였어요. 이때 파머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가고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와서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리스 제임스가 오른쪽 미드필더였는데 구스토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리스 제임스가 왼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두 명의 미드필더가 되고 이때 쿠쿠렐라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포파나, 찰로바, 쿠쿠렐라 이렇게 백스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3-2-4-1의 구조를 마레스카 감독이 첼시에 온 다음에 거의 단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만들었던 전형이에요. 이게 이번 경기가 구스토가 오른쪽에 배치가 돼서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선수의 위치가 달라져도 매번 이런 구조가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파머가 오른쪽 공격수로 나오는 날에는 파머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엔소 페란데스를 공미로 쓰고요. 자연스럽게 공미가 두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오른쪽 풀백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백스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풀백이 부상당한 날에는 카이세도를 오른쪽에 배치하는 경기도 종종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파머가 올라가고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가면 라비아와 카이세도가 이렇게 미드필더를 보는 뭐 이런 경기도 있었고 첼시가 이 왼쪽 센터백 자리에 왼발을 쓰는 뭐 코릴이라던가 바디아실 같은 선수가 나올 때는 이때는 오히려 반대로 쿠쿠렐라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가면서 백스리가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요 왼쪽에 산초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산초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쿠쿠렐라가 오히려 올라가서 이제 풀백을 보는 경기도 종종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떤 선수 구성이 되든 기본적으로 마레스카 감독은 이렇게 백스리 기반의 3-2-4-1을 늘 만드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수원에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풀백에 이건희나 이준재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풀백이 조금 더 올라가면 패신이나 강성진 같은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좀 늘려주고 이때 왼쪽 풀백에 뭐 박대원, 장석환 이런 풀백들이 센터백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백스리가 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왼쪽 풀백이 센터백이 되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상대의 수비를 끌어내려고 하고 오른쪽에 이제 뭐 홍정호 같은 선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이런 구도도 가능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 반대로 왼쪽 측면 공격수가 들어오면 이때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때 왼쪽 풀백이 올라가서 반대로 백스리가 되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왼발 센터백 지금 루머가 나오는 송주훈처럼 왼발 센터백이 과감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공격 가담도 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중앙 미드필더의 정호영 같은 선수가 한 칸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한다면 이때 풀백이 안으로 들어가서 미드필더처럼 되고 이때 뒤에서 백스리가 되는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풀백이 들어갈 때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백스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구도도 만들어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선수가 계속 바뀌어도 마치 첼시처럼 선수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이 형태를 아마 다음 시즌의 수원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일단 이제 이러한 과정을 보면 이정효 감독도 강주에서 뭐 풀백을 가운데로 조성권 선수를 배치시키면서 백스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들 예를 들어 뭐 이강현 선수가 내려와서 백스리를 만들어준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제 백스리를 만들고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선수들의 동선과 위치만 바뀔 뿐 서 있는 포지셔닝은 매번 비슷할 때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공격을 할 때 백스리 기반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형태 자체도 어느 정도 유사점이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백스리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에버튼전 같은 경우에도 파머와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가니까 구스토가 들어와서 리스 제임스와 구스토가 이제 미드필더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 상대가 끌려 나오지 않으니까 이 백스리 포파나 찰로바 쿠쿠레아가 있는데 여기서 좌우에 있는 선수들 이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올라가 주면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공격 숫자를 늘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쿠쿠렐라처럼 풀백이 백스리 한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이런 거고 포파나처럼 센터백도 과감하게 올라가서 수비를 괴롭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라갔을 때 센터백이 올라가니까 어느 일정 수준까지 볼을 끌고 올라가 버리면 자연스럽게 수비가 끌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 끌려 나오는 타이밍을 이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첼시가 백스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형태고 앞쪽에 구스토와 리스 제임스가 있어요. 근데 상대가 안 올라오니까 쿠쿠렐라가 볼을 끌고 과감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쿠쿠렐라가 올라가면서 계속 전진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 미드필더 하나가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렸어요. 그 순간 이 뒤에 있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 엔소 페란데스가 볼을 잡게 되는데, 엔소 페란데스가 볼을 잡으면 아무래도 이 공격형 미드필더 하프 스페이스 자리에서 볼을 잡다 보니까 이때 측면에 있었던 가르나초가 뛰어들어가고 여기서 볼을 받아서 패스를 공급을 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가르나초에게 좋은 찬스가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득점을 할 때도 보면 이런 과정으로 득점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도 에버튼이 끌려 나오지 않고 수비 블럭이 4-4-2 형태로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미드필더인 리스 제임스와 이제 구스토가 중앙에 있는데, 여기서 구스토가 의도적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상대 공격수 한 명을 본인에게 끌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스토가 상대 공격수 한 명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면 뒤쪽에서 첼시는 백스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 공간에 있는 센터백에게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면서 여기서 이제 백스리 중에 오른쪽 라인에 있었던 포파나가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앞쪽에서부터 이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일단 이 백스리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포파나가 있고요. 이때 왼쪽 측면에서 네투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상대의 수비 한 명을 측면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포백 라인에서 에버튼이 지금 포백을 쓰고 있는데 요 간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 안으로 순간적으로 파머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에 여기에 또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이 돼요. 귀스토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아까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공격수 한 명을 끌어당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포파나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 건데, 이때 이 앞 공간이 순간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여기서 한 명의 선수가 두 명의 선수를 지금 상대해야 되는 미스매치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포파나가 볼을 끌고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공격수가 귀스토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 있었던 귀스토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고요. 이때 파머가 미드필더 한 명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요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귀스토가 볼을 잡게 되죠. 근데 이렇게 촘촘한 수비가 결국에는 이 가운데 공간을 허용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수비 라인 자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안쪽 공간에서 볼을 여유롭게 잡아버리면 볼을 잡자마자 뒷공간으로 패스를 정확하게 찔러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귀스토가 패스를 넣어주고 뛰어들어가는 파머가 달려들어가면서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서 패스를 주게 되면 골키퍼가 나오기도 전에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도달하기 때문에 골키퍼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머가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귀스토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까지 이어지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상대 수비를 끌어당길 때 백스리를 만들고 백스리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볼을 끌고 전진해주고 거기서 이제 수비를 끌어당기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도 이정효 감독이 아무래도 광주에서 했던 방식과 백스리를 만들고 그 백스리가 어떤 선수가 위치하든 센터백이든 풀백이든 미드필더든 여기서 볼을 과감하게 끌고 올라가면서 수비를 한 명 한 명씩 해체하는 작업, 이런 것도 아마 마레스카 감독의 축구를 이정효 감독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과연 이제 이정효 감독이 수원 삼성에서도 이러한 축구를 할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많은 감독들도 이러한 축구를 하고 싶지만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경기장에 실현시키는 거, 이 구현시키는 게 감독의 역량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야 되는 건데, 이정효 감독의 훈련 방식이 수원 삼성에 이제 남은 개막전 2달 가량 동안 얼마나 이식이 되느냐가 수원 삼성 팬들의 가장 큰 기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